아이고야. 오늘 뭐 정보 같은 거 드릴 것도 없고 해서 그냥 댓글 오랜만에 읽어 드리는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합니다. 지금 현재 941분 구독 중이고 감사합니다. 일단은 댓글 읽기 전에 한 가지 약간 반공지사항처럼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주말마다 생방송을 하는 건 아니지만은 되도록이면 주말에 생방송 좀 찍어볼까라는 생각을 해요. 아무래도 생방을 키는 게 많은 사람들이 커뮤니케이션이 된다 이런 말을 하셔가지고 오늘 댓글을 좀 읽어봅시다. 일단은 많은 분들이 모르는 게 지금 시즌 패스에 관한 정보예요. 시즌 패스가 뭐냐면은 이 게임에 나온 이 게임에서 이제 시즌별로 나눠가지고 DLC를 출시할 때 출시하는 DLC를 그 시즌 날 하나에서 출시한 모든 DLC를 전원 공짜로 팔겠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된다 하면은 그림판으로 설명을 해드리면, 혹시나 이제 어떤 게임 출시를 했습니다. 이게 메인 게임이에요. 그러면은 이 메인 게임 안에 여러 가지 DLC라는 게 존재합니다. DLC를 동그라미로 하고, 그래서 이 네모난 이 게임의 안에 이제 DLC가 엄청나게 많은데, 이제 이 DLC라는 게 만약에 이제 막 한 개, 두 개다, 그게 아니고 몇백 개씩 된다 하면은 그게 가격이 비싸잖아요. 예를 들면은 게임 한 팩이 이제 60달러 정도 할 텐데, 이 부속으로 들어가 있는 DLC가 하나당 20달러 정도 해요. 그런 식이니까 이게 20, 20, 20 하면은 거의 DLC만 사도 게임 한 개 가격이 넘어가잖아요. 제가 특히나 여러분들께 얘기하면 페이데이라는 게임이 있거든요. 지금 저도 이렇게 페이데이라는 게임이 있는데, 이 페이데이라는 게임을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아유, 여기로 들어가면 안 되겠다. 페이데이 상점 페이지 들어가서 보여드릴게요. 페이데이 상점 페이지 들어가서 보면 DLC만 하면은 100달러가 넘어가요. 200달러가 되죠, 거의. 그러면은 게임 하나가 이제 거의 20달러니까 이게 두 개 더 하면 200달러예요. DLC가 이렇게 비쌉니다. 그래서 솔직히 DLC랑 그거랑 따로 하는 것보다 그냥 이 DLC를 한 번에 사면은 낫지 않나? 혹시 DLC를 산다면. 그래가지고 나온 게 이 한 시즌에 나오는 DLC를 묶어서 파는 그런 게 시즌 패스입니다. 그래가지고 레인보우 식스 시즈 같은 경우에 이 DLC라는 것 자체가 전원 공짜예요. 그러니까 오버워치라든가 오버워치처럼 앞으로 나오는 모든 후속 캐릭터들이 공짜로 플레이를 할 수 있게, 오버워치 지금 현재 신캐릭터 나온다고 돈 받지 않잖아요. 신캐릭터 나와도 공짜로 플레이할 수 있고 그런 식이죠. 레인보우 식스 시즈도 단지 레인보우 식스 시즈 같은 경우에는 인게임에서 구매를 해야 된다는 거, 열심히 노가다를 하든지 어떻게 해서 크레딧을 벌어가지고 구매를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레인보우 식스 시즈 같은 경우에 2016년 12월 12월 30일인가 31일까지로 기억하는데, 그때까지 시즌 패스 1을 판매를 했습니다. 그때 구매를 하면은 프로스트, 그 다음에 뭐 프로스트 그 다음에 뭐야 그 발키리, 어 블랙비어드, 카피탄, 그 다음에 카베이라, 에코, 히바나, 이렇게 8명의 오퍼레이터, 4명 공격군, 4명 방어군 해서 줬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구할 수가 없어요. 현재 골드 에디션을 구매하게 되면 시즌 패스 2 영웅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즌 패스 2를 준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보시면 요런 것들을 잘 계산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또한 시즌 패스 자체가 7일만 사용 가능할 것 같으면은 팔지 않겠죠. 생각해 보세요. 시즌 패스 하나 가격이 지금 뭐 레이보 식스 시즌만 도 가격이 30불이 되잖아요. 약. DLC 가격 봅시다. 아유, 죄송합니다. DLC 가격이 거의 뭐 30불 정도 되는데, 30불 정도 되죠.
$30를 내고 DLC를 사가지고 7일 동안만 쓰게 해준다 할 것 같으면은 DLC로 판매 안 합니다. 그냥 베타판을 판매를 하지. 그러니까 시즌 패스 자체가 한마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일단은 패스라는 거 자체가 한국에서는 생소한 단어긴 해요. 패스가 이제 축구할 때 그 패스만 아시니까. 근데 쉽게 설명하면 여러분들 그 자유 이용권 있죠. 놀이공원 같은 거 타러 갈 때. 그래가지고 뭐 보면은 뭐 그런 거를 패스라고 부르거든요. 그 자유 이용권. 그래서 그거를 한마디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게임을 하는 동안 이 시즌에 나오는 모든 오퍼레이터를 공짜로 즐길 수 있다 하면서 시즌 패스를 구매를 하는 거죠. 만약에 레인보우 식스 시즌처럼 시즌 패스가 시즌 1, 시즌 2, 시즌 3 이렇게 나눠가지고 나온다 하면은 DLC 같은 게 많이 나온다고 가정을 할 때 시즌 패스도 여러 개로 나눠질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배틀필드 같은 경우에 뭐 디럭스 에디션이라는 그 프라임 에디션이랑 이제 나눠지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프라임 에디션이 더 비싼 대신에 모든 걸 다 주고 디럭스 에디션은 주는 게 한정적이고 이런 식으로 낼 수도 있고 많아요. 그래서 시즌 패스는 그 게임 안에 있는 모든 DLC를 준다는 거, DLC나 업그레이드를 공짜로 이용할 수 있고 일반 유저들보다 한 주 앞서서 이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7일 소용이 아니라 7일 앞서서 사용 가능하다. 그래서 정식 출시가 예를 들면은 3월 17일을 하면은 시즌 패스 이용자들은 3월 12일 혹은 4월 11일부터 이용을 할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메사가 착용한 산다냐는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이 이바라 번들로 주는 샨드나일 거예요. 이바라 번들로 주는 샨드나의 솔시스 버전. 일단은 들어가서 한번 보죠. 텔보론 가스 모딩을 하냐 하는데 지금 은신가스가 너프를 먹는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일단은 가스 모딩을 했어요. 일단은 102p 했다가 가스 데미지가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독 데미지가 슬슬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은 가스 모딩을 한 상태예요. 근데 혹시나 은신 가스 모딩이 성능이 안 좋아지고 가스 모딩을 할 바에 차라리 다른 속성을 넣는데 훨씬 낫다고 하면은 저는 그냥 과감하게 가스 빼고 그냥 부식이라든가 그런 걸로 바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렇게 해놨어요. 혹시 몰라서 일단 뭐 메사가 차고 있는 요 산다니아가 이제 지금은 포스 글로브 산다니아로 바뀌었는데 그 영상에서 차고 있던 거는 솔스티스 살릭스 산다니아 이거일 거예요. 이게 솔스티스 그러니까 겨울 한정으로 판매를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얻지 못하고요. 대신에 일반 살릭스 산녀는 팔고 있기 때문에 뭐 이게 취향이 맞다 하시면 이걸 사셔야 됩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바라처럼 여기랑 색깔을 다르게 하면은 약간 그라데이션 효과를 냅니다만은 제가 하고 있는 산녀의 색깔이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기본적으로 그거기 때문에 이런 색깔을 띠고 있기 때문에 별로 티가 안 나죠. 일단은 제가 이걸로 바꾼 이유는 그냥 약간 망토 같은 거를 원해가지고 바꿨어요. 뭐 이걸로 해도 예쁘긴 합니다만은 이게 워낙 두꺼워가지고 또 곧 여름 되고 할 텐데 덥지 않을까 해가지고 보는 제가 덥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렇고 그래서 텔볼도 가스 모딩 그거를 가스 모딩을 일단은 뭐 바꿀 가능성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분이 생방송까지 와가지고 OBS 유튜브 그거 설정 방법 알려달라 하시는데 제가 답답해요. 이분한테 제가 댓글로도 설명을 해드렸고 제가 영상 중간에도 설명을 해드렸는데도 계속해서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마이크 어떻게 끄는지, 마이크 설정 안 한 방법. 지금 보시면 제가 말을 하면 이게 움직이잖아요. 그리고 뭐 설정 들어가셔서 오디오 들어가시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쓰는 장치 이게 기본 장치 해도 되긴 해요. 근데 이제 헤드셋을 하면은 조금 더 원활하게 소리 입력이 된다는 점. 여러분들이 듣는 소리를 헤드셋으로 들어오는 소리를 전부 다 이제 방송에 내보낸다. 여러분들이 게임 소리만 여기로 들을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럼 마이크 장치를 디세이블로 설정하면 마이크가 안 나옵니다. 근데 저는 마이크 쓸 거기 때문에 기본 장치를 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좋은 음질을 내기 위해서 제 저온용 마이크 설치해 놓은 거 요거를 설정해 가지고 제가 말을 해도 들어갈 수 있게, 보통 기본 장치 하면 안 되는 경우가 많아 가지고 제가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만은, 안 하시면 그냥 디세이블 이거 설정 그대로 해 두시면 돼요. 그대로 해 두시면은 마이크로 여러분이 아무리 말을 해도 소리 안 들어가고, 이렇게 적용 확인하신 다음에, 그래도 말이 나오잖아요. 일단 마이크를 설정했다는 가정하에서 말이 나오면은 여러분이 여기 있는 요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X 표시가 돼요. 이 말은 뭐냐면은 여러분들 마이크가 안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이크 설정 디세이블 하시고 요거까지 X 표시 하시면 완벽하게 소리가 안 들어가요. 그 다음에 이거 단축키 설정은 뭐 제가 설명을 했지만 영상에서 단축키 가가지고 여러분들 원하시는 단축키를 하시면 된다. 단축키를 하면은 이렇게 그냥 키보드 눌러가지고 이게 단축 풀고 키고 할 수 있어요.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말하다가 평소에 그냥 토크쇼처럼 말하다가 잠깐 라디오를 한 다음에 라디오 틀어줄 때 이렇게 꺼져가지고 라디오 틀어주다가 다시 토크쇼 한 다음에는 다시 키고 이렇게 말하고, 그다음 또 필요 없다면은 다시 끄고 이런 식으로 하셔도 돼요. 이거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제가 영상 설명할 필요도 없기 때문에 크게 얘기 안 한 거고. 그 다음에 회전 배기는 이게 방법이 많아요. 방법이 많은데 첫 번째 방법이 이제 키보드 설정 보면은 슬라이드 키를 Q로 바꿔가지고 QE, QE 이렇게 누르는 것도 있고, 아니면 저처럼 이렇게 매크로 쓰는 방법도 있다고 제가 얘기를 했지만은, 가장 좋은 거는 그냥 키보드 설정 바꿔서 QE, QE 이렇게 누르는 게 제일 나아요. 그러니까 Shift랑 컨트롤 누르면서 하면은 새끼손가락이 너무 아프니까, 그러니까 이제 차라리 이제 검지, 중지, 그다음에 뭐야 저거 이쪽 손가락 약지라고 그러나요 이거? 이 손가락 세 개만 써가지고 하는 거. 그 W 누른 상태에서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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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이런 식으로 번갈아 가면서 눌러가지고 극한의 속도까지 뽑아낼 수 있는. 제가 이 마우스 세팅을 해가지고 어제 자동 배기를 해봤어요. 자동 배기를 하니까 컨트롤 누른 속도가 E 누른 속도보다 느려가지고 E가 먼저 나가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공격하는 속도가 슬라이드 어택, 슬라이드 풀고 어택 풀고, 그 다음에 어택, 그 다음에 슬라이드 어택, 슬라이드 풀고 어택 풀고 어택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상당히 그 회전 배기 자체가 엄청나게 느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슉 슉 이 타이밍으로 가요. 근데 타이밍 맞춰가지고 매크로 설정해서 타이밍 맞춰가지고 눌러야지 제가 하듯이 그냥 사사사사사삭 하면서 돌아갑니다. 물론 엄청나게 힘들어요. 그리고 단축키 지정하는 사람들이 저보다 빨리 합니다. 저보다 빠른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두 번째 꿈을 깼는데 뭔가 스택 채우고 5번 누르면 오퍼레이터가 나와서 레이저 같은 걸 쏘던데, 그거 마두라이를 찍으셨으면은 마두라이 데미지는 초당 2만 데미지인데, 솔직히 얘기하면은 보통 이제 마두라이, 제누리, 나라몬 여러가지 등등의 그런 것들이 공격이나 방어를 위한 그런 기술을 내긴 해요. 근데 설명을 좀 하자면, 일단 마두라이를 쓰는 이유는 마두라이가 배기 관통, 다음에 충격, 이거 세 가지의 데미지를 10%까지 올려주고, 포커스를 더 넣을 경우에는 그것보다 더 많이 올라가게 돼요. 그래가지고 최대한 오랫동안 이거를 유지를 하는 식으로 운영이 가능한데, 특히나 제두릭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회복 속도, 그래서 에너지 오브를 먹지 않아도 주기적으로 차도록, 에너지 사이펀과 비슷한 효과를 내도록 그런 효과도 낼 수 있고, 나라몬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은신가스 이전까지는 엄청나게 버프를 받았었지만은 지금 현재 은신가스 너프를 먹을 거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근데 혹시나 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그걸 쓰면은 은신이 됩니다. 그 은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은신을 유지해가지고 이제 뭐 은신가스 효과를 폭딜급으로 이제 끌어낼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는 데미지를 보고 쏘는 건 아니에요. 차라리 두 번째 꿈을 깼으면은 두 번째 꿈 말고 내면의 전쟁까지 깨가지고 오퍼레이터를 꺼내가지고 그걸 이용해서 공격하는 게 그 마두라이 4, 찌찌빔 그것보다 훨씬 더 데미지가 세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나아요. 그래도 일단 얘기하자면은 초당 2만 데미지가 들어가는데 상당히 보잘거 없습니다. 뭐 물론 이거를 모딩하는 방법도 있는데, 스팀 닉네임은 제 영어 닉네임 치시면 됩니다. 제 영어 닉네임 같이 떠 있죠. 같이 떠 있으니까 치시면 되고.
다음에 두카책 때문에 세레스 방어를 돌았는데 신규 재료가 나온다. 신규 재료라 하면은 아마도 닉스 프라임, 닉스래. 그 뭐야, 누구야, 베니시 프라임. 그래, 베니시 프라임 그거 같은데. 그 다음에 이분이 내가 나는 얘 형이 아닌데 형이라고 하면서 막 얘기하는데, 오버워치만 게임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일단 오버워치 자체가 팀운이 상당히 중요해요. 물론 레인보우 식스 시즈도 그런데, 레인보우 식스 시즈 같은 경우에는 한 명이 잘하면은 이길 수가 있어. 그 한 명이 잘하면은, 그 잘하는 한 명이 일찍 죽었다 하면은 못하는 애한테 브리핑 내려가지고 얘를 극한까지 성능 발휘를 할 수 있게, 정말 아바트 운영하듯이 운영을 해도 돼요. 그렇게 해도 되는데, 그게 아니라고 가정을 할 때, 일단은 얘 자체가, 이 레이보시스 시즈 자체가 팀운보다는 일단 네트워크 속도라든가 그 다음에 실력이에요. 근데 오버워치는 실력 이전에 팀운이 좋아야 돼.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에임이 그지 같고 실력이 없고 해도, 게임 센스도 없고 해도, 그 그래도 이제 팀원들이랑 소통 잘 되고 팀워크 잘 맞고 하면은 엄청나게 효과를 발휘하거든요. 심지어 제가 이제 예전에 오버워치 초창기 때 빠데 그때 시절에 라인하르트 생각해보세요. 라인하르트 근접 공격만 돼요. 그때도 위도우 메이커 애들 픽하고 파라 픽하고 이지랄을 해도 저희 5명 6명이서 라인하르트만 해가지고 온갖 별짓 다 했고, 5명 6명이서 5명 6명이서 메이만 해도 이겼어요 그때. 그 정도예요. 에임 다 필요 없어. 그 정도라 가지고 오버워치는 정말 팀빨이 중요해요. 심지어 오버워치는 6명이서 다 잘해야지 이깁니다. 히오스랑 비슷해요. 히오스도 한 명 던지면 그냥 게임 망하죠. 예전에 올린 영상에서 리리가 계속 욕하면서 이제 게임을 반 던지듯이 해가지고 우리 열심히 잘 해보자 해도 리리 한 명 던졌기 때문에 게임이 졌어요. 5명이서. 근데 오버워치 6명이서 한 명 던지면은 한 명이 2, 3인분 이상 해도 집니다. 6명 다 잘해야 돼요. 6명 다 1인분 이상 해도 이길까 말까고, 6명 전부 다가 2인분 이상 해야 이길까 말까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전부 다 긴가민가 싸움인데, 그 6명이 얼마나 팀워크 잘 맞춰서 하냐 안 하냐에 따라 중요해요. 그래서 어제 일요일 날에 오버워치 했을 때는 이제 메르시 픽하는 사람이 계속해서 뭐라 뭐라 하니까 사기가 떨어져가지고 저희가 졌잖아요. 물론 그게 생방송이고 역할을 했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그 영상 찍고 나서 사기에 대해서도 한번 제가 영상을 찍었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사기가 올라가고, 팀원의 사기가 올라가야지 이길 확률이 높아진다, 이런 식으로도 영상을 찍었고요. 그래서 오버워치 같은 경우에 픽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팀워크가 잘 돼야 되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공방에서 팀워크 되는 게 말이 됩니까? 안 돼요. 그리고 오버워치 방송인들 보면은, 방송인들 대부분 이제 그랜드 마스터 못해도 마스터까지는 가거든요. 마스터에서 그랜드 마스터 갔다가 그랜드 마스터에서 노력해서 상위 500에 찍고 다시 내려오고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해요. 근데 어 저는 일단은 초창기부터 혼자 들었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60점인가 목표를 잡았는데 40점 받고, 40점에서 50점 올라가서 60점 올라가려고 노가다 했는데 못 올라갔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부실골제를 도입했을 때 제가 이제 골드 배정을 받고, 골드에서 노가다를 해서 플레이로 올라갔지만은, 플레이에서 이제 팀원 운이 상당히 안 좋다 보니까 계속 미끄러져 내려왔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그때 40점 먹었을 때 아시아 수업 들었고, 미국인데도 불구하고. 그래가지고 그럴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안 됐다는 거. 그래서 노가다 막 하고 이러다 보니까 안 되는 거 계속 열심히 노력했어요, 자꾸. 근데 제가 자꾸 아무리 노력해봐야 안 되는 건 안 돼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제가 이제, 골드에서 머물고, 또 특히나 북미 서버 자체가 골드 이상을 안 올라갈래요. 그 플레만 돼도 풀딱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플래티넘 되면은 다이얼 올라가지 아니하고 플래티넘임을 유지하는 사람들 풀딱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여기는 골딱이에요. 골드를 유지할래요. 그래서 골드에서 플레로 올라가는 사람이 상당히 힘들고, 플레로 올라가면은 거기서 현자타 와가지고 이제 거기 경쟁전에서 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좋지도 않은 정글에, 당시 정글에 잘 쓰는 사람이 없었어요. 다 정글에 그냥 박격포에서 끝나고, 제가 정크렛 탈라 하면은 자주 죽어서 그렇지, 원래 제가 정크렛을 잡으면은 최대한 덫을 잘 이용을 하고, 그 다음에 쉬프트랑
그 클릭이랑 막 잘 이용을 해가지고 공격하고 하는데, 궁기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런 것이 안 되는 사람들이 정글에서 많이 했어요. 타야 날려먹기를 쓰고. 근데 별 수 없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에 저도 다이아로 올라갔으면은 배치를 해도 못해도 플래티넘은 받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은 골드에서 머물게 되고, 그게 2시즌 3시즌까지 되니까 4시즌에 실버로 배정을 해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게 느끼는 점이, 오버워치 자체가 이제 팀원빨이 상당히 중요한 게임인데, 한 친한 친구들이랑 해가지고만 경쟁이나 배치 돌려도 그랜드 마스터 마스터 가더라. 그런데 우리가 굳이 이런 데서 빡쳐야 되는가? 심지어 오버워치의 문제점은, 블리자드 게임 다 그래요. 밸런스가 연승을 하게 되면은 밸런스가 안 맞을 정도로 높은 팀을 잡아줘가지고, 우리가 5번 연승을 했다 하면은 10연패를 시킨 다음에야 5연승을 다시 시켜줘요. 그런 식으로 반복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근데 문제는 빠른 대전에만 해당하는 게 아니고 경쟁전에도 해당하고, 특히나 이제 만약에 제가 팀원 6명이서 파티를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했어요. 근데 그게 만약에 적용이 됐다, 그러면 제가 파티를 안 하고 솔로를 할 때도 그 10연패가 적용이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해가지고, 밸런스라든가 상당히 묘기 많이 됩니다. 그리고 만게임을 하는 이유가 아무래도 핵 문제라든가 그런 게 있다 보니까. 그 다음에 뭐 데브 스트림 영상이 여러 가지 있고, 스팸으로 또 뭐가 왔을까? 하이 리멤버미라는데 얘가 누구야? 유 시크릿 팬, 얘 뭐 누구야 얘 도대체? 뭐야 얘는? 무섭네. 일단은 신고를 하겠습니다. 그렇고, 음, 그다음에 스팀 리건 얘기했고, 이그니스랑 이그니스 레이스의 차이가 뭐냐 하는데, 일단 레이스 무기 자체가 상당히 이점이 많아요. 예를 들면은 콴타도 콴타 반달이랑 콴타랑 차이가 없어요. 차이점 뭐냐 하면은, 콴타 반달은 90발 들어가기 때문에 운영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휠 클릭을 해도 9발 나가고, 9발 나가면은 이제 폭딜 넣기도 좋고, 나 클릭 기술을 해도 이제 90발을 클릭해가지고 쓴다 해도 다 쓰는 게 힘들 정도예요. 보통 이 정도 하면 제자전 해야 된다 하면서 보면은 이제 40발 썼어요. 그 정도고. 그런 식이라 가지고 90발이랑 60발 차이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퀀타 반달 같은 경우에 반달제로 내놓은 게 상당히 잘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식인 게 많아가지고, 특히나 이제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그거랑 똑같아요. 똑같은 제타 건담인데, 하나는 그냥 하나는 일반판으로 내놔가지고 한 5만원에 팔고, 하나는 한정판으로 내놔서 20만원에 판다 하면은 20만원짜리 다 팔 이유가 없습니다. 5만원짜리는 사람들이, 이거 많은데 이거 내가 조립할 게 많아가지고 하면서 미루고 미루다가 보니까 얘는 나중에 돼서야 팔리기 시작해요. 근데 한정판으로 내놓으면은 사람들이 지금 아니 못 사니까, 예약 구매라든가 아니면 뭐 수량 한정 판매라든가 아니 기간 한정 판매다 하면은 미친 듯이 주문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한정판이라고 단순하게 무시할 게 아니고, 한정판도 노려야긴 노려야 돼요. 그런 식으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클랜 관련해서 얘기가 자주 오는데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제가 있는 클랜은 그냥 외부에 있는 다른 클랜에 가입한 상태예요. 그 아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클랜 장님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저를 초대해 준 겁니다. 그게 아니면은 저는 아직도 클랜이 없을 거예요. 마땅하게. 고스트 클랜 해야 되는 상태고. 제가 여러분들이 하도 저한테 클랜을 가입해달라, 뭐 클랜에 와달라 이런 말이 많아가지고 제가 차라리 클랜을 만들까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 개발하고 하려면은, 제가 클랜을 만든다는 말은 여러분들 개발해가 모든 개발 끝내가지고 여러분들이 오셨을 때 개발이라든가 그런 것에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뭐 플레이하기도 편하고 이런 식으로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저도 자신이 없거든요. 심지어 나도 지금 재료가 부족해서 파밍을 하러 다니는 상태인데 일일이 채울 시간도 없고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딱히 뭐 안 한 겁니다. 딱히. 그다음에 저 보스가 어떤 아유 잘못 들었네요. 저 보스가 어떤 보스를 얘기한 건지 모르겠는데 아이씨 뭐야 또 이런 게 막 이렇게 많아. 보자 어떤 보스를 얘기하시는 건가? 레펜티스? 레펜티스는 그거예요. 버려진 폐암 버려진 오르키 남성 줄여서 폐암이라고 불리는 장소에 나오는 보스고 패턴 자체가 어떤 식이냐면은 일단은 1페이지와 2페이지로 나뉘어 있는데 1페이지 때는 번갈아 가면서 애들이 나옵니다. 번갈아 가면서 애들 나오면은 입을 열었을 때 나오는 분홍색 부위가 있어요. 분홍색이라고 해야 되나 빨간색이라고 해야 되나 그 부위를 때려가지고 데미지를 입히고 하나씩 쓰러뜨리면은 총 3명이 쓰러집니다. 3명이 쓰러지면은 요 위에 있는 요 발판이 부서지게 되고 밑에 있는 지하로 가면서 본체인 레펜티스 본체가 나오게 되는데 그때는 다리가 있고요. 다리에 있는 대가리가 3개 있고 이 다리가 움직이면서 공격합니다. 물론 똑같이 이 분홍색 있는 부위를 입 열면 때리면 돼요. 각자 입 있는 부위가 다르긴 하고 각자 공격하는 패턴이 다르긴 하지만은 그거 여러분들 알아서 피하시면서 하고 자 공략은 나중에 찍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잡으면 돼요. 간단해요. 상당히 레펜티스라는 보스 자체가. 그래서 잡으시면 돼요. 이것도. 단지 얘네들을 잡으려면은 벌어진 오로키 남선의 그 암살 키가 있어야겠죠. 그렇고 음, 공식 카페에 대해서 소식을 한 가지 또 전할게요. 공식 카페가 지금 워낙 많은 사람들이 신고를 넣다 보니까 그 카페에 대표 카페 자리가 내려갔다고 합니다. 지금 여기 워프림 검색해보면 죄송합니다. 워프림 검색하면은 워프림 공식 카페가 나있을 텐데 워프림 카페 치면 나오나? 여기 있네요. 워프림 포켓몬고 카페 보면 이제 대표 카페가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DJ 요즈마가 계속 있는 거 보면은 그런 거 같죠? 아무래도 전체 글을 봅시다. 왜 전쟁틀이 금지거죠? 이런 거. 그다음에 뭐 요 카페 같은 경우는 그냥 포켓몬고 다 됐어요. 그냥 답 없어요. 바드도 금지거야? 이거 안 보이지네. 한국 후반이요. 뭐 아유 2월 27일까지만 해도 엄청나게 이제 활동이 많았는데 갑자기 이제 확 줄어들었는데 좀 이런 점에서는 좀 안타깝네요. 오로킨 이런 사람도 들어오고 있고 털라고 많이들 들어왔긴 한데 뭐 어쨌든 간에 그렇습니다. 뭐 이런 거 솔직히 사람들 웃긴 게 이거 보면은 뭔 생각 안 드냐? 만든 일자가 2013년도인데 이런 거 공식 카페가 팔리고 있습니다. 이동 뭐 여러 가지 많이 있고 음. 뭐 워프링 카페도 들어가는 게 좋다 이런 게 있는데 한번 볼까? 이게 20에 있네요. 20에 20 보자. 이게 취소선이 됐고 현재 워프링 카페가 터진 관계로 다른 쪽을 알아보는 게 나을지도 모른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적혀 있네. 그렇네요. 그 말고는 이제 어 댓글 자체가 일주일 전에 달린 댓글들이 많다 보니까 댓글 여기까지 읽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른 거는 이제 데브 스트림을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4월 달에 바드가 나올 것 같아요. 제가 4월 달에 나올 것 같다 했는데 일단은 3월에서 4월 사이에 그 워프레임 내에서 이제 1주년 기념으로 뭘 줘야 되는데 아직 안 주는 거 보니까 좀 기다려야 될 것 같고 그것도 그 다음에 또 바드 나올 때 또 바드 만들어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벤시 프라임도 만드는 게 나았을 것 같긴 한데 그렇고 지금 현재 또 프로비우스가 나왔기 때문에 BTR 서버에 프로비우스 보니까 굉장히 사기적입니다. 굉장히 사기적이에요. 물론 이게 BTR 서버라고 신캐라서 사기일 수도 있는데 이게 뭐 너프 먹는다고 해도 나쁘진 않게 운영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테사다르나 따고치 않았다. 테사다르나 메디브도 운영되는 마당에 얘가 운영 안 될 리가 없기 때문에 얘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거 말고는 이제 없네요. 그 말고는 뭐 생각해보고 음 히오스도 이제 한번 생각해보다가 한번 구매 고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틀태그 변경권도 있고 오버워치는 제가 다시 얘기하지만은 이거는 만약에 많은 분들이 자고 하겠다. 그러면 파티 맞춰가지고 하지 그전은 안 할 것 같아요. 배치 보는 것도 상당히 빡치고 이게 에임이 되나 안 되나를 떠나가지고 내가 레인보우 식스 시즈에서 배우고 배필에서 배우는 에임이 다 이게 얘랑은 또 다르니까 마우스 에임 자체가 달라지는데 감도 때문에 그때 상당히 열받아가지고 못 해먹겠고 해서 그리고 이번 주 방송을 한다면은 또 가능할 컨텐츠 자체가 지금 또 투표를 넣어놨긴 한데 투표를 넣어놨긴 한데 배틀필드 1, 4 중에 하나 그 다음에 워프림 그 아니면은 다른 또 여러가지 게임 중에서 한 개 할 것 같아요.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럼 일단 영상 녹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